이렇게 많은 물건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경매를 안 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황은 좋지 않지만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기회를 보고 있고요. 거의 10년, 20년 만에 온 경매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절호의 좋은 기회이다.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는 다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왜 지금 경매를 공부해야 하나요? 지금 현재가 2008년도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은데요.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리치고에서 매각 통계, 지금까지 매각 통계를 연별로 최근 20년을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요. 지금은 2025년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좀 보면 작년에 경매 물건이 20만 개가 진행을 했고요. 매각된 게 5만 개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2013년에 그때 2만 개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거의 한 11년 만에 가장 경매 물건이 많은 시기이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는데요. 이게 얼마나 물건이 많아졌냐면 23년도부터 24년도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고요. 올해도 벌써 5만 개의 물건이 진행을 했어요. 지금 이제 4월 달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올해 4분의 1이 지났는데 역시 작년만큼 많은 물건이 진행을 한 거죠. 앞으로도 이 물건들은 계속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또 특히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서울의 물건이 지금 서울에 진행한 물건이요. 작년에 26,000건이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언제와 같냐? 2005년도와 비슷해요. 2005년도면 벌써 한 20년 전인데요. 20년 만에 서울에 있는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은 물건이 나오고 있는 게 서울에 지금 연립 다세대 물건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물건들이 아니라 전세 사기로 인한 빌라 물건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2005년도와 비교해서 거의 이제 2005년도에는 물건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20년 만에 가장 많은 서울 빌라들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 전세 사기 물건들이 많은 건 전세 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금리가 매우 높았고요. 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은 당분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상황이 금방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정 물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 물건을 보면 스피드 옥션에 들어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매 물건들을 한번 검색을 하고 나올 물건들을 볼게요. 현재 이미 이제 매각 기일 날짜가 정해진 물건들이 지금 오늘 날짜로 24,732건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만 그렇고 앞으로 나올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나올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요. 앞으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55,251개의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건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경매를 안 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황은 좋지 않지만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기회를 보고 있고요. 거의 10년, 20년 만에 온 경매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절호의 좋은 기회이다.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는 다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최근 경매 시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재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매 물건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리고 올해가 3년 차예요. 보통 3년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커브를 돌면서 물건은 줄 것이고 낙찰가는 더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영끌족의 물건들이 나온다라고 많이 이제 언론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영끌족이라기보다는 고금리를 이기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때 영끌했을 때 산 분들만을 포함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업하면서 사업에 관련된 그런 대출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신용보증기금도 많이 갖다 쓰셨어요. 그리고 1금융권에서 갈아타서 2금융권으로 대환을 하고 이게 대부업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산 영끌족뿐만이 아니라 고금리를 이기지 못한 물건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정리해서 경매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2025년 벌써 4분의 1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는데 여전히 확실한 것은 없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 원래 이제 정책이 나오면 이 정책이 그냥 확 밀고 가야 되는데 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불안한 상황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대선이 다시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금방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한 상황에서 가격이 뭐 크게 폭등하거나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럴 때 이런 상황의 경매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조금 더 있다. 그래서 경매는요, 시장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면 낙찰받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안 좋은 시기에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경매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고,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도하기는 여전히 좋은 가격을 받기는 어려운 시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적당한 임장을 나타났을 때 빨리 사시는 거고, 경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저렴하게 좋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셔도 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요새 경매 엄청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법원마다 사람이 미어 터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 유망하다고 보시는 지역이나 물건 유형은 무엇인가요?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크고요.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단기 매도 하시려는 분들은 지방 아파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투자는 장기로 투자를 하는 것들은 서울 수도권을 많이 권유해 드리고 있어요. 지방이 지금 거래가 잘 되는 곳들은 잘 되지만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미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경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도 소멸하는 시기이고 또 일자리도 지방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방 부동산은 크게 희망이 없다.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채, 많아야 두 채밖에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지방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들 하나라도 좀 좋은 아파트를 갖지 않으면, 왜냐면 두 개밖에 못 낳으니까. 그래서 이게 풀어져야 지방 부동산이 다시 회생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이제 위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바뀌면 그러면 지방 부동산에 약간 따뜻한 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서울로 몰리고 있고요. 토호제가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이 됐는데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토호제 관련된 이 지역들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경매도 물건이 나왔다가 취하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지역들은 여전히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좋지 않은 기조를 보이는 지역들은 여전히 계속 그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지역은 정부에서 사지 말라는 지역이에요. 토호제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규제 지역이 있는 4개구. 근데 가격이 저렴해야 20억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면 좋다. 서울이에요. 지금은 보유하는 물건들은 가능하면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로 들어오실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 도전하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이 원래 우리가 가진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2025년에 처음 진입을 한다는 건 완전히 왕초보이시라는 거고,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못했던 이유들은 사실 뭐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결심이 안 섰기 때문이고요. 아주 작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미 시작을 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을 했다는 건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가 정말 절호의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내년이나 뭐 이럴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셔라. 난 돈이 없는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가진 돈으로 하세요. 가진 돈으로. 언제 돈 모아서 해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 딱 한 달만 하고 하세요. 공부를 1년, 2년, 10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 번 낙찰 받은 사람보다 모르세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나의 안전을 지키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옆에서 보는 것만도 큰 공부가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친구랑 놀라 그랬잖아요. 술 먹고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친구 말고 경매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같이 보이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직접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좋다더라, 누가 여기가 잘 된다더라. 그래서 카더라를 믿고 뭔가를 하시면 잘 돼도 후회, 못하면 원망까지 하게 되겠죠. 직접 다 결정하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고,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공부 그리고 나머지 실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응원드립니다.